안녕하세요. 로테의 탐미주의의 이야기꾼 로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중국 4대 미녀 중에서도 첫 번째로 꼽히는 전설의 미녀 서시입니다. 서시의 본명은 시이광이고 춘추시대 월나라 절강의 절하촌에서 땔감을 파는 아버지와 배를 짜는 어머니의 딸로 태어나 늘 어머니가 짠 천을 빨았는데 그녀가 계곡에서 빨래를 할 때 물에 비친 그녀의 자태가 너무나 아름다워 물고기들마저도 헤엄치는 것을 잊어버렸다 하여 그녀에게는 치머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서시는 얼굴이 매우 단정하고 수려한 미인이었으며 늘 복숭아꽃으로 만든 분을 발라 그 아름다움이 더욱더 돋보였다고 합니다. 매우 평범하고 가난한 백성의 딸로 태어났지만 너무나 아름다웠던 미모 때문인지 서시는 본래 달나라 월궁의 상아라는 선녀가 가지고 놀던 진주 구슬이었는데 평소 이 구슬을 지키던 오색 금괴가 일순간의 부주의로 이 구슬을 인간 세상에 떨어뜨려 구슬은 절강의 어느 강변에 떨어졌는데 이때 비단을 빨던 시시 부인이 오색 찬란한 빛을 뿜어내는 구슬을 건지자 구슬은 날개가 달린 것처럼 그녀의 입으로 들어가 그 후에 낳은 여자아이가 서시라는 전설 같은 탄생설화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시가 살던 월나라 왕 구천은 오나라의 신하를 자청하며 몰래 국가의 부흥을 도모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요. 구천이 왕이 된 기원전 496년 구천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을 치르던 중 오왕 함녀가 쳐들어왔고 이에 구천은 결사항전하여 오나라군을 크게 물리치는데 함녀는 이 전쟁에서 화살을 맞은 부상으로 죽게 됩니다. 3년 후 함녀의 아들 부차가 오왕으로 즉위하자 구천은 재상 법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선을 제압한다며 오나라로 먼저 쳐들어갔다가 대패하여 오히려 월나라의 수도가 포위되고 구천은 회계산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법녀의 진언을 받아들여 부차에게 항복한 후 오나라로 끌려가서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부차의 대변까지 핥으며 치욕을 견디다가 기원전 487년 겨우 월나라로 돌아온 구천은 겉으로는 부차에게 충성하는 척하면서 은밀히 오나라를 역습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천은 월나라 대부 문종이 올린 오나라를 멸망시킬 9가지의 계책 중에 음란하고 여색을 좋아하는 부차의 약점을 이용하기 위해 미인계를 선택하게 되고 구천의 명을 받은 재상 법녀는 전국을 순행하며 미녀를 물색하다가 절하촌에 이르러 서시와 또 다른 여인 정단을 발견하여 바쳤고 구천은 3년에 걸쳐 이들에게 가무와 걸음걸이 그리고 기품 있는 예의범절을 가르쳐 서시는 더욱더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게 되었고 드디어 구천은 서시와 정단을 부차에게 바쳤는데 이 둘이 오나라에 도착하자 그 아름다움을 구경하려 몰려든 군중들 때문에 성문이 부서졌으며 둘을 본 오나라의 충신 오자서가 정단은 성을 기울일 미인이라 받아들여도 괜찮지만 서시는 나라를 기울어뜨릴 미인이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충언을 한 것에서 경국지색이라는 사자성어가 유래했다고 합니다. 구천의 예상대로 부차는 서시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수도 고소의 춘소궁과 커다란 연못을 건축하고 연못에 청룡주라는 배를 띄워 서시와 유희를 즐겼으며 서시의 가무를 공연하고 연회를 열 수 있는 관외곽과 연관 또한 건축하여 서시의 장기인 향극무를 추게 하였는데 이 향극무란 큰 항아리 수백 개를 늘어놓은 뒤 그 위에 널판지를 덮으면 남학신을 신고 치마에 작은 종들을 단 서시가 그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이었고 이때 남학신과 종소리들이 항아리와 공명되어
그 소리가 주변에 아름답게 퍼졌다고 합니다. 부차는 하루 종일 서시와 함께 고소대에서 꽃과 달을 감상하며 시를 읽고 영암산의 맑은 샘물로 서시를 씻도록 하며 자신이 친히 그녀의 머리를 빗겨주고 화려한 배를 띄워 연꽃을 따며 유희를 즐기면서 완벽하게 국가의 대사를 등한시하자 충신 오자서는 극구 충언을 올리려 했지만 부차는 오자서를 문전박대하면서 간신 백비만 곁에 두어 오로지 듣기 좋은 아첨만 들으며 끝없이 타락해갔고 늘 부차의 곁에 붙어 지내면서 오나라의 내부 사정과 군사 기밀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어진 서씨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월나라에 전해주었으니 그녀는 일종의 스파이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미인계의 시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서시의 꾀임에 빠진 부차는 끝내 오자서에게 검을 보내 자결의 명을 내렸고 이에 오자서는 내가 죽으면 내 무덤에 가래나무를 심어 그 나무로 부차의 관을 짜고 내 두 눈을 뽑아 동쪽 성문에 걸어두어라. 내가 기필코 오나라가 월나라에게 멸망하는 꼴을 똑똑히 지켜봐 주리라 라는 말을 남기고 자결했고 과연 오자서의 사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오나라는 월나라에 패망하게 됩니다. 간신들의 말에 심취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부차가 전국시대의 패권을 잡으려 제나라를 침공하자 이 틈을 노린 월나라가 오나라의 수도인 고소성을 함락시켰고 부차는 급히 회군하여 돌아왔지만 월과의 전투에서 패해 구천은 부차에게 자신의 신하가 되면 살려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부차는 이를 거절한 후 저승에서 오자서를 볼 낯이 없다며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자결하여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 후 서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오나라 멸망 후 서시의 행적은 불분명하지만 범녀와 함께 도피하여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살았다는 설과 그 외모가 또다시 나라를 망칠 것이 우려되어 몸에 돌이 매달린 채 바다에 수장되었다는 설이 있어 그녀가 죽은 후에 가리비가 많이 잡혔는데 사람들은 가리비의 속살이 서시의 혓바닥을 닮았다 하였으며 보거 요리 중 으뜸이라 불리는 황복을 서시의 유방이라고 부르고 보거의 위가 터져 나오는 흰 액체를 서시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중국 미녀의 대명사이자 오나라와 월나라의 패권 다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서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오나라를 멸망시킬 묘책도 없었고 전투에 참전하여 공을 세울 수도 없는 연약하고 청초한 여인이었으나 문종이 구천을 위해 바친 9가지의 계책 중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던 미인계로서 그 꽃다운 미모와 명성을 영원히 역사에 남겼던 것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